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테마주 일타 강사 강호진 전문가입니다. 자, 오늘 시장이 그렇게 좋은 분위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도 상승 종목과 하락 종목수가 좀 비등한 그런 시장이었는데, 제가 봤을 때는 지금 주요 이 섹터만 잘 공략을 한다면 그래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는 시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지금 하락장의 분위기는 아니다 보니까 충분히 여러분들이 이 강의만 좀 집중해서 들으셔도 수익을 낼 수 있다. 지금 앞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2차 전지주뿐만이 아니라 제약바이오주 내외에서도 굉장히 좀 많은 수익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냥 강의 듣고 그냥 흘려보내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또 그리고 마음에 드는 종목들을 같이 편입을 해서 수익을 꼭 한번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준비한 내용 역시나 이 제약바이오와 관련된 내용을 좀 준비를 했는데요. 자, 오늘의 강의 주제 제약바이오, 여전히 주인공은 나야 나라는 주제로 오늘 한번 강의를 해보도록 하겠고, 자, 본격적인 강의 전에 간단하게 지난 추천주들 리뷰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8월 26일에 추천드렸었던 이 대형주 중에 SK바이오팜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 대형 제약바이오 기업들이 실적이 나날이 좀 좋아지는 기업들이 있었습니다. 흑자 전환을 하는 기업도 있고, 혹은 이제 최대 실적을 좀 기록하는 그런 기업들이 좀 있었는데,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흑자를 계속적으로 이어가는 그런 그룹 중에 하나로서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좀 소개를 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시간이 좀 지나기는 했지만 지금 흐름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8월 26일 이후로 추가적으로 조정이 크게 나오지 않고 가격대를 좀 지켜주다가 지금 최근 들어서 신고가를 또 써주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지만 지금 제약바이오를 집중해서 봐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섹터로 계속해서 돌아가고 다른 테마를 공략하고 하기보다는 한 섹터 내에서 진득히 우리가 투자를 하게 된다면은 충분히 수익을 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SK바이오팜 같은 경우에도 최근 2주간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저점을 잡아주고 그 이후로 계속적인 상승을 이어주면서 오늘 신고가를 좀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다시 상승 랠리가 좀 펼쳐질 수 있는 그런 자리에 위치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추천 다음 시초가 대비해서는 한 11% 정도의 상승이 나온 상황인데 앞으로 이 수익을 좀 극대화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적이 뒷받침이 되고 있고 이제 또 정배열을 유지를 하고 있는 정배열을 좀 만들어간 자리이기 때문에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없으신 분들이라도 지금 12만 원 구간 혹은 11만 5천 원 구간을 크게 깨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신규 진입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거래량 측면에서도 다시 살아나는 부분들이 확인이 됐으니까 상승 여력 남아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뿐만이 아니죠. 그 이후에도 대형주들을 몇 개 좀 소개를 해드렸는데 마찬가지로 대웅제약 역시 실적주로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가져온 재료가 뭐였냐면은 바로 역대 최대 실적을 기록을 했다라는 재료였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9월 9일에 추천한 이후로 20% 정도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웅제약도 지금 신고가를 경신을 한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이렇게 실적이 뒷받침되는 이 대형 제약바이오주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정배열을 유지를 하면서 계속적인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역시나 대웅제약도 지금 실적이 앞으로 더 좋아질 그럴 가능성이 좀 남아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이 충분히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보유자분들이시라면 계속해서 수익 극대화를 해 나가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다만 지금 이전에 잡으신 분들이라면 20%대의 수익을 좀 보고 계시니까 충분히 여유 있게 가져가실 수가 있겠지만 만약에 신규 진입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그때는 이제는 트레이딩 관점으로 진입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대웅제약도 지금 이 3대 신약을 바탕으로 계속해서 좋은 실적을 만들어가고 또 이번 하반기 내년까지도 좋을 전망이라고 하니까 관심 있게 지켜봐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9월 9일에 이제 히든주로 공개해드렸었던 이 샤페론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아토피 치료제뿐만이 아니라 치매 치료제, 그리고 최근에 가장 핫한 이 비만 치료제와도 관련된 그런 기업이었죠.
그래서 이 기업을 소개해드린 이후로 얼마나 올랐냐.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샤페론 같은 경우에는 추천 다음 날 시초가 대비해서 56%의 상승을 좀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5,150원 이 신고가를 좀 경신을 해주면서 56%대를 기록을 해줬는데 지금 흐름을 보더라도 단기적인 좀 조정이 나오기는 하지만 또 그 이후에 이 지지선 상단에서 반등이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을 말씀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이렇게 큰 시세가 나왔었더라도 우리가 눌림목만 잘 공략을 하게 된다면 충분히 좀 수익을 볼 수 있다는 부분입니다. 게다가 이 제약바이오에 대한 투심이 여전히 살아있기 때문에 이런 반등이 또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전히 우리가 제약바이오에 집중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역시나 샤페론 같은 경우에도 또다시 지금 조정을 보이면서 21 이평선 구간으로 이격을 좁혀나가고 있는 상황인데 또다시 21 이평선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가 단기적인 트레이딩 관점으로 또다시 진입을 해볼 수가 있겠죠. 혹은 추가적인 조정이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이전 저점 구간이나 혹은 이전의 고점 구간 혹은 이 지지선 라인 구간인 3,000원 구간에서 지지가 확인이 된다면은 또다시 진입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이유는 역시 거래량이에요. 거래량. 지금 뭐 조정 구간이 있지만 이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았다. 그래서 특정 주체가 혹은 이 시세를 만들었었던 주체의 물량이 다 빠져나오지 않았다라고도 판단을 할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물량을 빼기 위해서도 한 번에 대량 거래량을 발생을 시켜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도 참고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또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 또 보도록 할게요. 이제 가장 최근에 추천드렸었던 종목이죠. 9월 23일에 추천드렸었던 GI 이노베이션이라는 종목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면역 항암제를 기반으로 지금 실적을 올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좀 보시면 되겠고 또 추가적으로 뭐 비만 치료제에 대한 재료도 역시나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고 소개를 해드렸죠. 그래서 이것도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 추천 다음 시초가 기준으로는 19%의 상승을 보였고 추가적으로 뭐 조정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 저점 대비해서는 33%의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마찬가지로 역시나 고가를 뚫어내는 그런 그림이 만들어졌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전에도 주제를 이제 신고가 랠리에 좀 같이 동참하라 이런 내용을 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지금 앞서 보시는 종목들이 전부 다 신고가를 경신을 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그래서 GI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역대 최대 이 역대 신고가를 좀 갈아치울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위치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관심 있게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에도 이렇게 또 신고가를 써내려갈 수 있는 종목을 또 준비를 했으니까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추천드렸었던 종목들이 실제로 좀 수익이 좀 잘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익을 보신 분들이라면 축하드리고 만약에 아직도 수익을 못 보셨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오늘 또 소개해드린 종목들 같이 동참하셔가지고 수익 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강의 다시 좀 집중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오늘 주제 여전히 주인공은 나야 나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 하반기를 이끌어가는 섹터는 역시나 좀 제약바이오가 끌고 가고 있다. 그래서 대장주들을 보게 되면은 뭐 알테오젠이나 뭐 리가켄바이오 이런 종목들이 있는데 역시나 신고가를 좀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계속해서 이끌어 가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지금 신고가를 이어가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은데 제가 이전에도 이 항체 트리오에 대한 종목들을 좀 소개를 해드렸고 그때 주제가 바로 신고가 랠리는 계속된다라는 내용이었어요.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ABL바이오, 에이프릴바이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차트를 하나씩 보도록 할게요. 자, 리가켄바이오의 차트를 한번 먼저 보시면은 지금 최고가 124,700원으로 지금 신고가 랠리를 계속해서 이어가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제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 추가적인 기술 이전 이슈가 있었죠. 1조 원 규모 정도의 기술 이전이 또다시 발생을 하게 되면서 이런 신고가를 써내려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리가켄바이오 같은 경우에는 이전 재료를 가지고 계속 올리는 게 아니라 또 추가적인 재료가 나온 거기 때문에 이런 상승이 나타났다. 혹은 또 추가적인 상승이 나타날 수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고 또 그 다음 ABL 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흐름을 보시게 되면 리가켄바이오가 신고가를 쓰면 ABL바이오가 신고가를 쓰고 또 ABL바이오 다음으로는 에이프릴바이오가 신고가를 쓰는 그런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후발주자로서 ABL바이오도 41,700원으로 신고가를 써주는 모습이 확인이 됐고, 자, 에이프릴바이오도 한번 볼게요. 에이프릴바이오 차트도 한번 보시게 되면 지난주에 리가켄바이오와 에이프릴바이오가 신고가를 쓰게 되면서 역시나 뒤따라서 신고가를 경신을 했었던 모습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보신 이 세 가지 종목을 보시면은 역시나 지금 정배열로 계속 추세를 만들어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이라도 한번 트레이딩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미 이 세 종목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전 기존 보유자라면은 계속해서 홀딩이 가능하시지만 지금 이제 신규 진입하시는 분들은 트레이딩 관점으로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차이만 기억하고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지금 대장주 역할을 하는 종목들이 상승을 좀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이고, 자, 그래서 오늘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게 바로 이 내용입니다. 자,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도 섹터를 매매를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결국에 언제 끝날지는 아무도 몰라요. 우리가 그 최고점을 맞출 수 있다는 것은 아니고, 그런데 이런 분위기들이 완전히 무너지기 전까지는 우리가 그 주도 섹터 내에서 매매를 해야 승률을 높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반기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좋은 흐름을 좀 보였죠. 그래서 6월 혹은 늦게는 7월까지도 계속해서 상승 흐름이 나타났는데, 그때도 보시면은 3월 달이고 4월 달이고 AI 고점론 혹은 버블론에 대해서도 계속적으로 나왔어요. 그런데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게 고점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계속해서 상승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그래서 제약바이오도 역시나 지금 경계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계시겠지만 아직까지는 추세가 이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벌써부터 겁먹고 매매를 안 할 이유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좀 참고해 주시고, 자, 그래서 다음 내용들 좀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K바이오 전성시대라는 기사가 또 나왔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이제 미 FDA 승인을 받은 신약도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처럼 기술 이전에 대한 이슈들이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제약바이오라고 하면은 임상 이슈만을 가지고 막 상승이 나왔었죠. 그래서 순 기대감, 온전히 기대감만으로 움직이는 종목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서 임상 실패와 함께 주가가 곤두박질 치는 그런 경험들이 상당히 좀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전과는 조금 다르다는 거죠. 실제로 실적이 나타나게 되고 실제로 해외 빅파마 기업들에게 기술 이전을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좀 나타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 K바이오의 전성시대다라는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그리고 다음 기사도 보도록 할게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이 제약사 빅5 이제 적자 벗고 최대 매출 쐈다라는 기사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지만 이제는 제약바이오 기업들의 이미지 변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전에도 조선사에 대해서도 예를 들어 본 적이 있습니다. 이 조선사 같은 경우에도 실적이 굉장히 좀 안 좋았던 시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환골탈태를 했죠. 그래서 지금 제약바이오도 지금 그런 구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조선사가 계속적인 우상향 흐름을 좀 이어갔었던 것처럼 지금 제약바이오도 비슷한 흐름을 좀 만들어가고 있다. 이제는 투심이 좀 달라졌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내용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또 추가적으로 좀 뒷받침이 될 수 있는 또 매크로적인 이슈는 뭐가 있냐라는 부분인데, 이제 미국에 이어서 이제 한국은행에서도 이제 기준금리 인하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38개월 만에 긴축을 종료를 했다라는 부분이고, 근데 좀 아쉽지만 올해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없을 것으로 보고 추가적인 금리 인하는 내년 초에 이뤄질 것이라고 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글로벌 분위기 자체가 이제 금리 인하로 긴축 종료로 좀 가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제약바이오 자금 조달하는데 좀 비용이 축소가 될 수 있다는 부분이 계속적으로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이다 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또 추가적으로 수급적인 측면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이 반도체 기업, 2차 전지 기업을 매도를 많이 했다라는 내용들 좀 한번 보셨을 텐데, 그런 와중에도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제약바이오 기업들을 매수하고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 수급에 따라서 좌지우지가 좀 많이 되는
그런 경향이 좀 있다 보니까 이런 수급적인 측면도 무시할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이 계속해서 매수를 해준다면은 더욱더 견고한 움직임을 만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도 참고해 주시고, 자, 이제부터는 이제 종목들 하나둘씩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처음으로 좀 볼 종목은 바로 이제 동아 ST라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동아 ST 같은 경우에 이제 스텔라라 바이오시밀러와 관련된 이슈라고 좀 보시면 되는데, 이제 미국 FDA 품목 허가를 획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내년부터 매출이 좀 발생을 할 것이다라고 좀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앞서 다른 기업들과 마찬가지로 이런 것들이 이제 실적으로 이어지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신고가를 또 써내려갈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게다가 또 최근 핫한 이 비만약과 관련된 이슈도 좀 가지고 있다라는 추가적인 재료도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동아 ST의 일봉 차트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지금 뭐 큰 드라마틱한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지 않지만 그래도 이평선이 좀 수렴하는 구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FDA 품목 허가도 좀 받은 상황인 만큼 본격적으로 이제 출시가 되고 매출이 나오게 된다면은 이 우상향 흐름을 좀 만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거래량도 조금 살아나게 되면서 장대 양봉도 좀 나타나고 있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게다가 뭐 주가 일봉 차트로 좀 봤을 때 이전 저점이 뭐 47,000원 구간에서 현재 76,000원까지 올라왔기 때문에 어떤 분들은 또 이미 많이 오른 거 아닌가 좀 부담스럽지 않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주봉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주봉 차트를 한번 보시면은 이전에 18만 원 구간에서 신고가, 최고가를 좀 경신한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세가 좀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45,330원 최저점을 찍고 나서 그 이후에 조금씩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되는 그런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이미 정배열로 전환한 것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봉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높은 위치가 아니다. 충분히 이 상승 랠리를 펼칠 수 있는 자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까지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로 볼 종목은 바로 녹십자 웰빙입니다. 최근 들어서 제가 이 녹십자라는 기업을 뭐 이미 추천을 좀 해드린 바가 있는데 좀 후발주자로 같이 따라갈 수 있는 혹은 사실 녹십자 웰빙이 탄력으로 봤을 때는 더 좋은 흐름을 좀 이어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신고가 매매를 그러니까 돌파 매매를 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녹십자 웰빙 같은 경우에도 아주 가벼운 기업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단순히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이제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실적 기반으로 움직일 수 있는 기업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이 태반 주사 라이넷과 관련된 이슈가 좀 있는데 중국에서 이제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시작이 되는 부분인데 거기에 대해서 예상 매출액이 최소 100억 정도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중국 시장에서 또 이제 본격적인 공략을 하게 되는 부분이고, 또 추가적으로 최근에 이 필러 혹은 보톡스와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좋은 실적을 만들어냈고 주가도 굉장히 좋은 상황이죠. 근데 녹십자 웰빙 역시도 이 필러에 대한 매출 역시나 중국 시장을 좀 공략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을 모멘텀으로 삼아주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녹십자 웰빙의 일봉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에 이미 뭐 13,870원으로 신고가를 지난달에 좀 썼습니다. 그런데 최근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거래량 없이 좀 눌림목이 나왔다가 다시금 이 눌림 구간을 좀 회복시켜 나가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이전 이 종가상 고가 구간을 다시금 지금 돌파하려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좀 모멘텀이 살아있다. 또 제약바이오 그리고 이 실적까지 이제 떠오르는 기업으로서 충분히 다시금 이 13,870원을 돌파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까지도 같이 참고해 주시고, 역시나 뭐 단기 이평선 잘 지켜주는 모습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같이 한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종목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보여드릴 종목은 바로 이제 D&D 파마텍이라는 종목인데, 사실 이 종목도 지금 비만 치료제와 관련된 이슈를 좀 가지고서 상승을 보였었던 종목입니다. 그래서 추가적으로 뭐 파킨슨 치료제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AI와 관련된 이슈들도 좀 가지고 있는 기업인데,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이 기업은 사실 좀 차트가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신규 상장주들에 대한 흐름도 굉장히 좀 좋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특히나 이제 D&D 파마텍도 보시게 되면은 지금 계속적인 이 정배열을 유지하면서 올라가고 있는 가운데 이 종가상의 흐름을 보게 되면은 지금 이전에 이 상장 이후로 만들어지지 않았던 그런 가격대에 지금 머무르고 있는 거거든요. 즉 상방으로 지금 매물대가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은 조금 더 가볍게 움직임을 보일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뭐 거래량이 크게 발생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정배열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제가 봤을 때는 한 번의 거래량이 발생을 하면서 강한 좀 시세가 좀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상방이 좀 가벼운 기업으로서 마찬가지로 좀 돌파 매매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기업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여기서 이제 공개해드릴 건 다 공개를 해드렸고, 이제 마지막 히든주를 좀 가지고 왔습니다. 이제 히든주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 방송이 끝나고 나서 8시 공개 방송에서 100% 다 공개를 해드리죠. 그래서 이 종목이 좀 궁금하신 분들이라고 하면은 지금 이 강의가 마치기 전에 지금 하단에 QR코드가 하나 나와 있을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 휴대폰 꺼내셔서 카메라 어플 키신 다음에 이 QR코드에 가져다 대시면은 참여하실 수 있는 링크가 나오게 될 겁니다. 그러면 링크만 클릭하셔가지고 들어오시면은 이제 8시 공개 방송 들으실 수 있으니까 미리 준비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8시 공개 방송에서는 앞서 보여드린 종목들, 뭐 가격 전략까지도 좀 설명을 해드릴 거고 오늘 이 히든 종목에 대해서도 공개를 해드릴 겁니다. 자, 그래서 지금 히든 종목을 보시면은 마찬가지로 신규 상장주입니다. 그런데 상장 이후에 계속적인 조정을 좀 받아왔고 그런데 지금 보시면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나지 않고 있죠. 그래서 바닥을 다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역시나 이평선이 좀 수렴해 있는 구간이고 단기 박스권 상향 돌파를 좀 시도하는 모습들이 확인이 되죠. 그래서 간단하게 투자 포인트를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다음 보여주세요. 네, 그럼 보시면은 기술 이전 이슈가 있고요. 그 다음에 캔서 문샷, 암과 관련된 내용이 좀 포함이 되어 있고 또 그리고 시장에서 좋아하는 이 연구 성과 발표, 아까 이제 나이백도 이 성과를 발표한다라는 소식과 함께 상한가를 갔었습니다. 근데 이 기업도 마찬가지로 내달 학회에서 연구 성과 발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런 재료를 가지고 있는 상황이고 다시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다시 차트를 보시게 되면은 역시나 이런 재료를 좀 가지고 꿈틀꿈틀하는 그런 흔적들이 좀 있어요. 바닥 구간에서 한 번씩 거래량이 들어왔었던 게 있는데 아직까지는 본격적인 시세가 만들어지지 않았다라고 좀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단기적으로 이 고점 구간을 좀 돌파하게 되면서 한 번의 시세가 나타날 수가 있으니까 한번 관심 있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오늘 8시 공개 방송 주제까지만 설명을 해드리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약바이오 신고가 랠리 적중, 다음 급등 나올 제약바이오주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